감사합니다. 건어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담배 끊고 싶으세요? 금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1살 때 군대에서 담배 피기 시작해서 최소 100번 넘게 금연 시도하다가 결국 단념하고 담배를 엄청 사랑하다가 한 번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것도 막 힘들고 억지로 끊은 게 아니라 엄청 행복하게 담배를 끊었고 지금도 굉장히 행복한 금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담배를 확실하게 끊고 행복한 금연 생활을 도와준 한 가지가 바로 이 책입니다. 알렌카의 Stop Smoking Plan. 가장 유명한 금연 관련 책이죠. 그래서 저도 의지로 한 3, 4일 힘들게 끊고 있다가 멘탈적으로도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되었고, 책을 읽은 이후에 굉장히 행복한 금연 생활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좀 짜증났던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동안 계속 담배를 피워라. 뭐 그게 중간중간에 나와서 담배를 막 끊은 상황에서 좀 힘들었는데, 굳이 끊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전부터 꼭 남기고 싶었던 금연 이야기, 담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1살 06년도 1월 군번인데 의경에 갔어요. 창원에 6기동대라고 창원 서부경찰서에 있는 기동대였는데 거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제 성향 자체가 분위기 안 좋은 걸 잘 못 견뎌하고, 변명이긴 하지만 원형 탈모도 굉장히 심했었고 불면증도 심했었고, 그래서 담배라도 태우게 되면 그 어떤 조금의 여유라든지 짬이 생기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군대 때는 금연 시도는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대학생활하고 휴학하고 돈 벌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최소 100번 넘게 금연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담배로 지지기도 하고 마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묵고 이제 절하고, 내가 다시 담배를 피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굶겠다 해가지고 그냥 담배 피고 굶었던 것 같아요. 그 손가락 뭐 카트가루 해가지고 뭐 피도 내고 뭐 금연 접고 뭐 이상한 생치라를 다 했어요. 진짜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최고 담배 끊었을 때 3일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 하루 종일 안 피다 피고 이러면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뭐 뿅 간다 이런 느낌. 막 그런데 또 취해가지고 한 12시간 참다가 피워보고, 친구들 중에서도 막 또라이들 많았어요. 와, 오늘은 너무 기분 안 좋다, 오늘 3땡 해야겠다. 그 저녁 내도록 소주 3병 마시고 담배 3가 피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담배를 사랑하게 됐어요. 숨을 못 넣는 순간까지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21살 때부터 37살 때까지 담배를 폈죠. 그리고 담배 끊는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계기라든지 상황이 없었으면 저도 뭐 모를 일이죠. 아직까지 담배 피우고 있을 수도 있고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와이프 뱃속에 둘째 아들이 3개월 뒤면 태어나고, 술집 2곳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그래서 한 곳을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코로나 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어지고 대출받은 돈들도 계속 까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청약이 돼버렸는데, 그 청약 아파트가 7억 4천만 원 정도에다가 뭐 옵션까지 하면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제 인생의 최대 숙제를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제일 문제지? 라고 생각했을 때 집중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연초에서 리릴이라든지 아이코스 이런, 그게 찐담배인가요? 그런 거 이제 피다가 거기에서 다시 액상형으로 넘어갔어요. 액상형을 거의 달고 살았어요. 그냥 계속 달고 살았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피워야지, 화장실 가서도 피고 갔다 와서도 피고 뭐 하기 전에 피고 중간에 일하다가 조금 틈나면 바로 피고 여유 있으면 계속 피고. 그래서 액상을 굉장히 많이 폈었는데 정말 달고 살았으니까 진짜 금붕어만도 못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고 뭔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담배를 끊어야겠다 마음 먹고 끊었죠. 바로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나 이제 담배 끊었다 말하고, 원래 첫날은 괜찮잖아요. 5쯤에 끊으니까. 둘째 날부터 엄청 힘들거든요. 잠도 많이 오고 단 것도 땡기고. 그래서 멘토스 굉장히 많이 먹었고 금연 길라잡이라는 어플을 받았어요. 유튜브 찾아보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위안 삼고 막 보는데도 못 참겠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액상에서 끊으면 뭐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의지로 막 요번에 꼭 성공해야겠다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를 잘 알잖아요. 담배를 사랑하는 저를. 그래서 이번에 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스탑 스모킹 플랜 책을 사서 넷째 날인가 그때까지 잘 참고 금연 길라잡이 잘 보고 이걸 읽으면서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멘탈 관리를 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행복하게 담배를 끊고 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이 책을 읽고 난 뒤부터 담배가 엄청 싫어지죠. 지금 계속 기억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담배를 피고 들어라. 피면서 이걸 그냥 봐라. 보기만 봐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혹시나 진짜 담배를 끊고 싶다고 하면 그냥 담배 피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금연 관련 도서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안 끊어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꼭 읽어봐야 될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안 된다 싶으면 프로그램을 돈 주고 참석해도 저는 절대 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정말로 잘한 일 첫 번째가 군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가 금연한 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공허감이나 불안감 등 무언가를 없애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 하지만 그 공허감과 불안감은 니코틴이 몸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생긴 느낌일 뿐이다. 즉 금단 증상은 흡연으로 초래된 것이지 흡연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흡연한다고 금단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흡연이 금단 증상을 악화시킨다. 이런 내용도 좋죠. 흡연은 중독일 뿐이다 라는 인식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계속해서 당신이 흡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한 당신은 덫에 걸린 채로 살게 된다. 비흡연자는 당신이 겪는 그 불편함을 결코 겪지 않는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노예 생활을 끝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하라.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 또는 박탈감 없이 그리고 금단 증상 없이 당신은 쉽게 고통 없이 영구히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더구나 이 방법은 의지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흡연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게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당신은 이미 금연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맞죠? 맞는 말 잘 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당신이 흡연을 할 수 없을 때뿐이다. 흡연은 불안감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흡연이 불안감을 야기한다.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도움을 준다. 집중력을 막 높여. 잘못된 거예요. 훨씬 지금 집중력이 더 좋습니다. 흡연 중독은 육체적으로는 1%, 정신적으로는 99%이다. 흡연 중독이 99%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코틴 패치와 껌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즉 그것들은 문제 1%만 해결한다. 의지력 방법을 사용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이지웨이는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알렌카 이지웨이. 목표는 당신을 니코틴 함정에 가두고 있는 모든 세뇌를 풀어 큰 괴물을 파괴하는 것이다. 흡연은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흡연을 위한 핑계는 계속 바뀌지만 진짜 이유는 없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려는 진짜 이유는 첫 담배가 만들어낸 공허감과 불안감을 끝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담배가 그 같은 갈망을 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렇죠. 담배가 그걸 만들었죠. 당신은 큰 괴물을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큰 괴물이 여전히 그 신호들을 난 담배를 원해 라고 해석한다면 이때 옵션은 다음에 두 가지밖에 없다. 옵션 1. 흡연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평생 불행해지는 쪽으로 다시 발길을 돌린다. 옵션 2. 남은 인생 동안 평생 담배를 갈망하면서 고통스럽게 산다. 큰 괴물을 죽여야 됩니다.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담배를 의지로 끊으면 나는 담배를 참는 거다. 난 너무 원하는데 참는 것이다. 라고 계속하면 그 평생이 불행하잖아요. 맞죠? 의지를 넘어서도 담배를 피게 되면 계속 담배에 또 고통스럽게. 이 옵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책의 목적은 단순히 담배를 끊는 것을 돕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다 나중에 다시 피운다.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영구적으로 담배를 끊도록 돕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복한 비흡연자가 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제가 강조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복한 비흡연자. 뭔가 이게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지만 신선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맞는 말이잖아요. 담배가 특히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참후 후라서 그게 해소되면 평상시보다 기분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에 아예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담배 피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끊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책 읽고
행복하고 건강한 금연생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건어물이었습니다. 사랑해. 구독, 좋아요는 사랑해.